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 랭킹을 통해서 1차 매매를 마치고 한숨 돌릴 이 시간, 많은 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가졌는지 검색 상위 종목, 리포트 상위 종목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부터 보고 전략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어제 신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반등을 가장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요. 그 밖에는 제약바이오 여전히 핫하죠. 인스코비, ABL 바이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 장세인데 이 두 종목이 오늘장 내갈길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감자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으로 한세 예스24홀딩스가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출판 물류 쪽을 담당한다라는 소식 속에 또 부각이 됩니다. 밀리의 서재까지 이름 올리네요. 그리고는 로보택시 발표 정말 몇 분 앞두고 있는데요. 라이콤은 어제의 하락을 되돌리는 반등을 오늘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감자이니만큼 한강 작가 소식으로 출발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한세 예스24홀딩스가 상한가입니다. 한강 효과 얼마나 갈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수급을 굉장히 많이 동반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내일은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그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가 또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이런 움직임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하실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뜨거운 감자로 많이 떠올랐고 이제 최근에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시장은 언제나 좀 이제 참신한 그런 테마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관점에 부합하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다만 이제 뭐 장기적으로 어떤 좀 이 한강 이번에 노벨 그 뭐 수상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 자체가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뭐 한세실업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지금 실적이 그래도 좀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매출 비중이 그래도 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자회사들의 종속 회사들의 지금 앞으로의 어떤 매출단에서의 그 수익 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앞으로의 그 장기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이름을 올리는 게 예스24와 밀리의 서재도 있습니다. 예스24 역시 상한가고요. 밀리의 서재도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두 종목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까지 거의 터치를 했다가 이제 밑꼬리를 달고 쭉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일단 한강 작가의 그 책이 밀리의 서재에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팩트를 전달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일단 테마성으로 다 같이 엮여서 그러니까 뭐 한강 노벨상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테마로 엮여서 다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뭐 안착을 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수급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될 때는 아마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한강이 구조대를 보내줬다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출판주가 그동안 워낙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주연 대표님은 수급 측면에서 연속성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치고 빠지는 전략도 중요하겠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해주셨으니까 관련주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 방송을 매일 보고 계신다면 와, 이 종목은 매일같이 1위에서 10위까지 이름을 올린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에요. 바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이름을 올리는데 저희가 선택을 잘 안 했었거든요. 궁금해요.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오르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온 최근에 새롭게 상장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 자회사로 한화 정밀기계 그리고 한화 비전이라는 기업들을 두고 있는데 뭐 일단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AI와 보안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단에서 보게 되면은 한화 비전이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의 어떤
70% 이상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화인더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화 정밀기계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정밀기계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협력을 해서 HBM 본더 시장에 좀 진출을 했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관련해서 좀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HBM3E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HBM4 관련해서 누가 먼저 여기서 좀 선두주자 역할을 하느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밑에 있는 한화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와의 협력 관계에서 HBM4 관련해서 어떤 좀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에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계속 좀 끌고 간다 이런 것들보다는 중간에 한 번씩은 좀 끊어주면서 가시는 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현 구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좀 끊어서 가자라는 이 템포 조절이 정말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실시간 랭킹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을 먼저 보셨다면 이번에는 투자 정보가 필요해서 리포트를 참고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많이 조회된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준비해봤는데요. 리가캠바이오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계십니다.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적정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들여다보겠고요. EV 첨단 소재도 많이 검색하고 계신데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FPCB 업체다라는 내용 담겨 있고요. 셀바스 AI가 모처럼 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립니다. AI 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내 최초 상장 기업이라는 제목이 달렸는데 이 적정 주가 등 전략적 제시보다는 정보 위주의 리포트 보고서가 담겨 있으니까 기업 내용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CJ제일제당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천천히 안개가 걷힌다라면서 업종 내에서 이 종목이 탑픽이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교보증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 기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리가캠바이오 들어가 볼게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 사실 어제 리포트 하면서 삼성전자가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서 저희가 참 마음 아프게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아파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또 약속을 잘 지킵니다. 뭘 잘 지켰습니까? 일단은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준하게 기술 이전에 대한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리가캠도 지금 하반기에 4분기 안에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하반기 안에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좀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에 일본의 오노 약품 공업하고 어제 좀 공시가 나왔었죠. LCB 97 대상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리가캠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ADC 관련해서 링커 쪽에서 지금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ADC 플랫폼까지 같이 이제 세트로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겁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이번에 계약금이 9,400억 원이 들어왔는데 업프론트 계약금은 비중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계약금이 9,400억 원이면 이거 좀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했을 때 몇 조 원 수준으로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1조 원도 안 되는데 작은 규모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전임상 단계에서 계약금이 지금 발생을 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면은 동물 실험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일상 임상이 끝나고 어느 정도 효능이 확인이 되고 그때서야 이제 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술 이전 계약이 보통은 활발하게 발생을 합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좀 효능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기술 이전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기술력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고 그걸 좀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금 9,400억 원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이번에 리포트에서 좀 나온 거 보니까 계약 규모에서 이게 지금 한 10% 정도를 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를 업프론트 계약금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만약에 보수적으로 한 5%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450억 원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그 규모의 금액이 이제 4분기 매출단에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계약금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어쨌든 간에 4분기에 매출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프로트 계약금이 좀 비공개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좀 그런 거죠. 경쟁사들한테 뭐 일단 규모 자체를 확인시켜주지 않겠다 이런 네.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패를 먼저 이제 보여주지 않겠다. 전략인 거죠? 네, 그런 전략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번에 일본의 오노 약품하고 좀 계약한 이 LCB97이라는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원래 애초에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던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원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뭐 LCB71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 논외의 것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LCB71이라던가 이런 쪽에서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는 그것들 외에도 ADC 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ADC를 가장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27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중국인데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LCB84 라이센스 아웃 계약금 받았고요. 그리고 오리온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또 했죠. 그러면서 지금 한 7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을 확보를 하면은 앞으로 연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어갈 때 그럴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앞으로의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만큼 열려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호재에 힘입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17만 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료와 함께 상방 여력이 룸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리포트는 어제 발간된 리포트인데 어제 오늘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계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제목인데요. 어떤 사업에서 실적을 좀 견인해 줄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일단은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주 잔고로만 따져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3분기에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올 거고 영업이익은 아마 이번에 리포트 나온 거에서는 좀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3분기 중에는 폴란드향 쪽으로 1차 사업이죠. K9이 이제 좀 인식이 될 거고 그리고 좀 지난 6월에 인도된 천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분기에 인식이 되면서 좀 호실적으로 이끌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5년치까지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한 3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2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한 5년치까지는 수주가 그래도 좀 반영이 돼 있고 매출단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좀 시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폴란드 K9 1차라던가 25년도에 그 이집트 K9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K9 2차 사업에 대한 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9월 달에 나올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안에는 좀 나올 걸로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어떤 수주 모멘텀으로 시장에서는 주가상으로도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동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중동 리스크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중동 안에서도 지금 뭐 대공방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의 뭐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 말고도 한화 에어로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쪽에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의 주력 전차들이 지금 40년째 쓰고 있어서 많이 노후화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양이 좀 이제 다운그레이드된 그런 전차들이 좀 많아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번에 중동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면서 거기서 좀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화 에어로 쪽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전히 좀
좀 남아 있는 만큼 우상향 추세는 꾸준히 그려갈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조정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하반기에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물량이 방위 산업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도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한화 쪽 볼만한 걸까요? 네, 수급 측면에서도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그 11월 달 네. MSCI 편입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뭐 현대로템이라던가 LIG 넥스원 이런 쪽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이 탄력적으로 붙어줄 수는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천천히 좀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들어서 단 1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주연 대표 역시도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따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분명 조정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하고 참고하시는 종목과 리포트를 토대로 전략 세워드렸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